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 그리고 집을 사고 싶다면 탈서울을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청약으로 했습니다. 청약으로. 운으로 당첨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청약을 어떻게 당첨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단 가장 먼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탈서울입니다. 탈서울. 서울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도 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서울 토박이. 아예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학생 시절도 그렇고 지금 직장 다니는 곳도 다 서울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탈서울을 해야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냐? 지금 서울은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수도라서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직장, 생활 인프라, 유명한 학군이 많잖아요. 직장이 많다는 거는 젊은 사회초년생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학군이 많다는 건 4, 50대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는 4, 50대 가정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 많이 많으신 6, 70대 어르신 분들에게도 서울은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은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다? 서울에 내 아파트를 마련을 한다? 이러는 생각 자체가 일단 내 집 마련을 아주 아주 나중으로 미루겠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본인의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는 주식을 잘해, 나는 가상화폐를 잘해. 그렇다면은 또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저와 같은 5, 6년 차 직장인이면서 이제 신혼부부인 아주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에게는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탈서울을 하세요.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부가 와서 서울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값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정부가 와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또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비싸요.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말하는 이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전 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청약을 도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고집을 꺾으세요.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고집을 꺾으세요. 만약에 살고 싶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한 고집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히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 신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서울의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가장 핫해요. 왜냐면은 서울의 공급 물량이 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어느 지역을 다 둘러보더라도 빈 땅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땅덩어리, 아파트나 빌라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서 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많은 새로운 공급 물량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거고 또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 신축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순공급 물량이 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신축 아파트에 청약에 도전을 했어요. 과연 청약하는 그 분양가가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저렴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신용대출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무리하게 영끌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빚더미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30대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제 서울을 탈출하라는 것. 그리고 탈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 또는 지방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갭 투자라는 명칭으로 이제 말을 하죠.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또는 지방에 청약을 도전하세요. 그런데 사실 청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거는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이 과연 직장이라면 그 직장과 가까운 곳에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 되든 간에 그 가까운 곳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지역부터 본인이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뭐 네이버 지도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펼치고 콤파스로 이렇게 그리면서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 수도권 지역을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산다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은 오히려 서울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전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변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주변 동료 직원이 주변에 친구들이 지방에 산대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를 쉽게 구매해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신혼부부, 그리고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저처럼 결혼을 하신 사람이라면 이 방법, 두 가지 방법, 이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승폭이 높을지 낮을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서울을 살겠다는 고집을 꺾으시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네요. 저는 이제 자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